남북 소통의 상징 공동연락사무소. 이곳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남북 갈등. 북한은 주민들까지 나서 비난 수위를 높이며 갈등은 더욱 고조됐는데요. 엄중한 상황이죠. 일종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냉전 시대 때의 대치 상황으로 돌아가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6.25 때와 같은 그런 적대적 관계로 서로 바뀐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한 슬픔이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던 참혹한 전쟁. 그 상흔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반도에 남과 북이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의 가장 신성한 최고 존엄을 감히 모독해 나선 쓰레기들과 그 망동질을 묵인한 배신자들을 솔저히 징벌하려는 우리 인민의 보복 열기가 날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접스럽게 놀아대는 것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예? 아약 끝장을 봐야 된다고 그것들하고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제일 손참으로 전선에 달려나갈 겁니다. 나가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차별 비라 살포 투쟁에 전격 진입할 것입니다. 이번에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비참하게 날려보냈는데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지난 5월 3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자신들이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북 갈등의 촉발점이 되고 말았는데요. 특히 이제 전단의 내용이 북한이 아파하는 이른바 최고 존엄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또 만행 뭐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아픈 곳을 이제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탈북단체 행위를 비난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제 집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 비라 살포를 못 본 채 방치해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남조선 당국의 책임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북측이 그동안 계속 문제적 얘기를 해왔던 건 사실인데 지금 시점은 결국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또 대남 대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만 한국과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차원에서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전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신문의 1면에서 3면까지 게재한 적은 없습니다. 대남 조치 내용은. 그거는 뭐냐? 인민들이 다 알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민들과 연계돼서 체제 결속 문제와 연결이 돼서 공론화를 하면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인민들을 동원해서 소위 군중 집회, 관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명 삐라라 불리는 전단 살포는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유엔군과 북한군의 일종의 심리전이었는데요. 당시 유엔군은 무려 25억 장이 넘는 전단을 북한 지역에 살포했다고 전해집니다. 대량 살포를 통해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한 겁니다. 북한도 적군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유엔군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단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는 남과 북의 체제 대결이었는데요. 1980년대까지는 북에서 남으로 보내는 전단의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당시 북한이 보낸 전단에는 월북을 유도하는 사회주의 선전이 많았습니다.
반면 대북전단은 북한 주체 사상이나 독재 세습에 대한 폭로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귀순한 군인의 사진을 통해 한국의 생활 수준을 전하는가 하면 여배우 사진으로 북한 군인들의 눈길을 끄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두 정상은 상호 비방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심리전이 공식적으로 중단될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전단 살포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도 북한의 전단이 발견됐는데요. 특유의 강렬한 색상과 선동적인 문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과 북은 다시 한번 전단 살포 중단을 확약했습니다. 그 내용은 4.27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됐습니다. 남북이 공이 지금 대북 대남 전단을 당국 차원에서는 뿌리고 있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북측은 4.27, 9.19 이후에는 전혀 대남 살포를 한 적이 없고 우리 당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제 일부 대북 전단지 살포하는 단체에서 뿌렸을 뿐이고. 현재 살포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북 전단은 탈북자 단체가 주도한 것. 이들은 전단 살포를 북한 인권 운동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이 북으로 살포하고 있는 대북 전단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20년 가까이 북을 향해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자 이민복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건 아날로그 비료라고 그래요. 네. 글로 쓴 거 이런 거예요. 네네. 예, 이거는 디지털 비료라고 그래요. 영상 다 담을 수 있고 CD, DVD. 예, 지금 그렇게 진화돼 있어요. 네, 보세요. 아주 본인 역시 대북 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이민복 씨는 자신의 사연과 함께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사실을 전단에 담았습니다. 나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나 황해도 서흥 사람이고 농가원 있다가 내가 남선 삐라 보고 6.25 사실 이렇게 알았다. 솔직히 쓰고 거기서는 최근 대북 전단으로 유명세를 탄 자유북한 운동연합과는 달리 자신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전단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날리면 얼마든지 조용하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북한도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근거가 없는데. 조용히 계속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도 뭐 시인도 부인도 안 해요. 지금 워낙 정세가 이래가지고. 그러나 나는 뭐 조용히 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가 사용했던 풍선을 보여주며 대북 전단을 북한까지 날려 정확히 떨어뜨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 떨어지고 안 들어가는 건 다 가짜들이 행사용으로 보낸 거예요. 7번 풍선 행사했는데 바람 맞는 날이 하루밖에 안 맞고 6번은 다 안 맞는 날 날렸다고. 대국민 사극입니다. 이 맨전에 국회 대국민 사극이라고. 실제로 일부 탈북민 단체가 공개적으로 띄어올리는 대북 전단은 풍향이 맞지 않아 북한 지역에 떨어질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바람이 주로 서쪽과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측에서 전단을 뿌리거나 또는 생수병을 해류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북측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겨울 같은 때는 아예 전단 살포가 불가능합니다.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성도 낮은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을 자극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삐라나 날리는 거 하지 말라는데 지금 자꾸 하니까 이북서 더 야단하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재산 피해 염려되고 북한하고 제일 근접돼 있는 마을들이
어른들이고 남녀노소 다 마음이 안 놓이고 불안해. 결국 경기도는 연천, 포천 등 5개의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민복 씨의 집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에 필요한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했습니다. 그거는 법의 위법행위예요. 표현의 자유, 정치 선전의 자유는 헌법이 있고요. 예. 정부 간의 합의지. 민주국가가 민간인이 있고 언론이 있고 정부가 있고 이게 민주주의 사안이 아니에요. 정부 말 들으면 민간이고 언론이고 다 따라라. 북한이에요 여기가. 아니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반박은 하는데. 그가 이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2016년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나아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현실적으로 중지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법률적 차원에서의 제재 또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작년 초 서울을 찾은 김여정 제1부부장.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특사로 한국에 와 새로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김여정이 대남 파트를 이제 책임지는 실질적으로 업무 책임자로 역할이 분담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988년생으로 알려진 김여정은 김정일과 네 번째 부인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딸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김여정은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오빠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해왔습니다. 남북관계의 중요한 순간마다 평화사절단의 모습으로 존재감을 키워온 그가 그간의 태도를 180도 바꿔 남한과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정조준에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며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 당국자가 외세의 바짓가랭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성과주의예요. 그건 백두혈통도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든 제안을 해서 그거의 촉진자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왜 그동안 2년 동안 성과가 안 나왔고 현재 이 상황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쪽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에는 못하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위생 상식들을 잘 알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이 비루스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북한도 비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이후에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작동하고 있고 작년 12월, 올 1월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로 향하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연말에 해외 한 10만 정도 최대 10만 정도의
해외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절반 이상이 작년 연말에 다 돌아왔거든요. 해외 근로자들이 다 들어오면서 외화가 급격히 고갈되면서 실제로 그 물자를 살 수 있는 그 외화도 부족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밀무역 자체도 굉장히 제한된 이런 부분들이 북한 내에서 굉장히 좀 경제난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또 많은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체제 결속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결국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물론 기습적이고 거친 대남 행동으로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남조선 당국의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어투가 항상 좀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저는 외형적인 문제보다는 거기에 내포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잘 생각하는 것이 남북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세게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세게 치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지난 4월 남한의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힘 있는 여당을 상대로 자신들이 얻을 것을 얻어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데서 사실 한국 총선이 큰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집권당이 4.15 총선에 졌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랑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뭔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남과 북의 갈등 같지만 그 이면엔 미국이 있습니다. 작년 2월 북한으로선 큰 기대를 걸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수년간 지속된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한을 압박해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결국 북미 관계 진전이 없고 북미 관계 진전이 없으니까 남북 관계도 진전이 없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희망했던 것은 북에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면은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제재의 부분 완화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깨져버렸던 거죠. 북미 관계가 성과가 거의 나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대선 이후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미 관계에 뭔가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남측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서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결국 그것은 강하게 북측이 남측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측이 스스로 실제 북한은 담화를 통해 한미 협력을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동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 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동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이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효과로 되돌아왔다. 북미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한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구조적 제약 때문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끊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지금 재반 상황으로 봐서 그런 접근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에 큰 금이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남북 관계를 추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그거 갖고 안 된다.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된다면 그거 버려라. 라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버릴 수가 없겠죠. 이런 딜레마에 우리 정부가 봉착하고 있는 것이죠. 국산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는 93세 노병. 6.25 참전용사이자 11대 공군 참모총장 김두만 씨.
한국전쟁 당시 100회 이상 전투기 출격을 한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보자. 출격 직전에 김두만 소령 1951년이네. 51년. 예, 강릉에서. 자, 이제 다 죽었어. 여기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다. 조국의 하늘을 지켜온 김두만 씨는 정찰 출격은 물론 각종 폭파 작전에 참가하며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한반도는 그야말로 피해 전쟁터. 그 낙동강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물 색깔이 말이야 빨개. 하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냥 핏물이야 그 낙동강이. 예. 군인으로서 전투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 싸웠지만 전쟁의 공포와 비극은 지금도 노병의 가슴을 울립니다. 원산 그 철도 주차장을 이제 공격하고 폭격하고 그다음에 제 목표인 창돌이에 가서 이제 보급기지를 이제 때리는데 내가 데리고 왔던 편대원이 그날 이제 전사를 했다고. 내가 데리고 간 조종사가 눈앞에서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건 진짜 쇼크를 먹었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 배이라도 보려고 그 자네를 보려고 그 일에를 막 그냥 저공으로 샅샅이 집했는데도 하도 그 산비탈이 그냥 들이박아 나서 보질 못하고 하여튼 정신없이 그냥 기지에 돌아왔어. 네. 그 1월 9일이 참 그래 막 그게 이제 가장 군 생활 속에서 제일 슬펐던 거죠. 예. (7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노병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전쟁을 겪어보니까 전쟁 나서는 안 되겠더라고. 너무 비참해. 보니까 애들, 여자들, 노인들 그야말로 아주 그 무력한 사람들 그냥 뭐 하여튼 세할 수 없는 정도가 비참하게 그냥 그 죽음을 당하고 있는 간격을 목격하고 이런 게 또 되풀이되면 완전히 우리는 파멸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야 된다. (6.25) 7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수요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군 정세를 평가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주민 결속과 대남 경고, 국제사회 이목 집중 등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된 남과 북.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되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 70년 이 전쟁을 끝내야 될 때죠. 얼마나 이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하여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라고 하는 건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북한에서는 일단 그 북미 대화의 판은 깨지 않으려고 하는 세심한 그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해서 해나간다면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다시 이 북미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 관계는 무너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지는 말아야죠. 남북미 삼국 정상들은 엮이고 얽혀서 서로 풀면은 평화롭게 가면은 다 이익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폭행하는 것이니까